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이제 애플 행사가 20여일 남은 시점이지만 아이폰 14 시리즈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올해는 준비를 미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제품들 생산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애플의 중국 생산 의존도는 95.3%로 중국 올인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내 공급망 네트워크도 훌륭히 구축하고 있고 최근 중국인들의 애플 제품 사랑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해서 중국 내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아이폰 11과 12 그리고 SE를 조립하고 있던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비중 기존 3%에서 올해 아이폰 13 조립을 시작으로 생산 비중은 5에서 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새로운 아이폰인 아이폰 14 시리즈 초기 일부 물량도 인도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9년부터 진행되었던 공급망의 생산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에어팟과 홍팟 미니를 생산하고 있던 베트남에서는 애플워치와 아이패드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 비중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자 산 넘어 마운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애플 제품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있는 곳이자 핵심 생산 기지인 중국에는 최근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공장들 폐쇄가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최대 협력사인 팍스콘은 쓰촨성 청두 공장의 생산 시설을 8월 15일자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가뭄 때문에 몇몇 공장이 생산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8월 2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43원으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는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11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 올려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 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를 다이슨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수준에서 블랙홀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역대급으로 오르게 되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들에서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같은 서비스도 축소되고 소비심리 자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하반기 구매 계획을 보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비지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행사 일정이 일주일 빨라진 것의 핵심 원인은 바로 경기 침체에 타이머가 눌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 홍수, 끝나지 않는 팬데믹 등 외부적인 불안 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 세대 앞선 모델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받고 있는 재고의 압박도 사상 최대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꼭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등을 통해서 현명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